그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강변을 휩쓸고 잿빛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했다. 나는 습관처럼 강가로 나와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다. 텅 빈 낚싯바늘처럼 내 마음도 텅 비어 있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 10년. 자식들은 도시에서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빴고 나는 홀로 낡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의 유일한 취미는 이렇게 강가에 앉아 덧없는 시간을 낚는 것이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낡은 트럭 한 대가 강가에 멈춰 섰고 건장한 젊은이 3명이 낄낄거리며 내렸다. 그들의 손에는 줄에 묶인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다. 녀석은 잔뜩 겁에 질린 채 몸을 떨고 있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녀석을 강물에 던져버렸다. 야, 이리 와. 이 쓸모없는 새끼. 그들의 잔인한 웃음소리가 강바람을 타고 내 귓가를 때렸다. 녀석은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녀석의 목에 감긴 줄은 녀석의 몸을 강물 속으로 끌어당겼다. 녀석의 눈빛은 살려달라는 듯 처절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외면하고 있었다. 나는 망설일 틈도 없이 낚싯대를 내팽개치고 강물로 뛰어들었다. 나의 낡은 몸은 차가운 물에 닿자마자 비명을 질렀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고 팔다리는 굳어버리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녀석의 눈빛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나를 살려줘. 나는 아직 죽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헤엄쳐 녀석에게 다가갔다. 녀석은 물속에서 허우적대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녀석의 목에 감긴 줄을 풀고 녀석을 안아 올렸다. 녀석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숨을 쉬지 않는 듯했다. 나는 녀석을 안고 강가로 올라왔다. 내 온몸은 젖어 있었고 차가운 바람에 몸이 떨렸다. 나는 녀석의 심장이 뛰고 있는지 확인했다. 다행히 녀석의 심장은 약하게나마 뛰고 있었다. 이봐요. 할아버지, 왜 남에게 참견하고 그래요? 나를 향해 소리치는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그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나는 녀석을 안고 집으로 향했다. 내 집은 강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나는 녀석을 안고 가는 내내 녀석의 몸을 비볐다. 녀석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녀석의 온기가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나는 김민준, 60대 중반의 한 남자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나의 삶은 멈춰버린 시계와 같았다. 아들들은 도시에서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빴고 가끔씩 걸려오는 전화는 그저 의무적인 안부 전화일 뿐이었다. 나는 넓고 텅 빈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괜찮았다. 혼자만의 자유를 만끽하며 즐겁게 지내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곧 깊은 외로움으로 변했다. 나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나의 유일한 친구는 낡은 낚싯대와 텔레비전 속의 낯선 얼굴들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내의 사진을 닦고 그녀가 좋아하던 커피를 내렸다. 그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노력은 나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매일 저녁 혼자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해 잠이 들면 그녀가 꿈에 나타날까 기대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나의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나를 잊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며칠 동안 쏟아지는 비를 보며 창가에 앉아 있었다. 나의 마음은 마치 밖의 풍경처럼 우울하고 습했다.
나는 무력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아니다. 나의 낡은 집에는 녀석의 존재가 가득했다. 녀석은 나의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다. 나는 녀석을 보며 말했다.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도 혼자가 아니야. 녀석은 나의 말을 알아들은 듯 꼬리를 흔들었다. 나는 그날 밤 녀석과 함께 잠이 들었다. 나는 녀석의 온기를 느끼며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나는 녀석을 만나면서 나의 삶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낡은 집은 녀석들이 오기 전과 다름없이 텅 비어 있었지만 녀석들의 존재는 나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녀석들의 이름은 용이, 용이, 용이. 나는 녀석들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다. 녀석들은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경계하며 구석에 웅크리고만 있었다. 내가 다가가면 몸을 움츠렸고 내 손길이 닿으면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아마도 녀석들은 어미를 잃은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모양이었다. 나는 녀석들에게 억지로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녀석들을 지켜보며 녀석들이 나의 존재에 익숙해지기를 기다렸다. 나는 녀석들을 위해 따뜻한 우유를 준비하고 녀석들이 좋아할 만한 사료를 사다 놓았다. 녀석들은 처음에는 사료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나는 녀석들이 혹시 아픈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녀석들은 며칠 후 내가 잠든 사이에 몰래 나와 사료를 먹기 시작했다. 나는 녀석들이 사료를 먹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녀석들이 조금씩 내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녀석들과 함께 산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녀석들이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며 지저댔다. 나는 녀석들을 달래며 산책을 계속했다. 녀석들은 산책을 하면서 조금씩 활력을 되찾는 듯했다. 녀석들은 이제 나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고 나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녀석들은 이제 내게 꼬리를 흔들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나는 녀석들의 꼬리 흔드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녀석들의 꼬리 흔드는 소리는 마치 나는 행복해요.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녀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내가 녀석들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녀석들은 나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나는 녀석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나의 지난 삶, 나의 아내, 나의 아들들, 나의 외로움까지. 녀석들은 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나의 곁을 지켰다. 녀석들은 나의 이야기를 알아듣는 듯 나의 손을 핥아주었고 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나는 녀석들의 온기를 느끼며 위로를 받았다. 나는 어느 날 녀석들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한 여성과 마주쳤다. 그녀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망치와 못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곁을 지나치면서 멈칫했다. 나의 다리는 강물에 뛰어든 후유증으로 인해 절뚝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다리 다치신 것 같은데. 병원에는 다녀오셨어요. 나는 그녀의 따뜻한 말에 당황했다. 나는 그녀에게 괜찮아요. 다 나았어요 라고 대답했다. 내 말에 그녀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차가운 외모와는 달리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묘한 끌림을 느꼈다. 그녀는 내게 저는 이 근처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혹시 녀석들 아프면 언제든지 데리고 오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감사함을 느꼈다. 그녀는 녀석들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명함을 건네주었다. 명함에는 한민서 철물점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녀와 헤어졌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그녀의 명함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는 겉보기에는 차갑고 무뚝뚝해 보였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묘한 호기심을 느꼈다. 나는 그녀와 다시 만나고 싶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나는 그날 밤 녀석들을 보며 말했다. 녀석들아, 너희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연을 선물해 준 것 같아. 너희 덕분에 나는 다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 녀석들은 나의 말을 알아들은 듯 꼬리를 흔들었다. 나는 그날 밤 녀석들과 함께 잠이 들었다. 나는 녀석들의 온기를 느끼며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나는 녀석들과 한민서를 만나면서 나의 삶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한민서 씨의 명함은 내 삶에 예상치 못한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 나는 그녀의 명함을 지갑에 소중히 넣어두고 매일 꺼내보았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씨, 그리고 낡은 작업복에서 느껴지는 삶의 무게가 나의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그녀에게 묘한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동질감을 느꼈다. 왠지 모르게 그녀도 나처럼 삶의 짐을 지고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나는 녀석들을 데리고 한민서 씨의 가게에 갔다. 녀석들이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지만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한민서 씨는 나의 방문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이했다. 그녀는 녀석들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 주었고 나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나의 지난 삶을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에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나의 삶, 아들들이 도시에서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빴던 나의 외로움, 그리고 강물에 뛰어들어 녀석들을 구했던 나의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나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위로를 받았다. 나는 그녀에게 녀석들을 만난 이야기를 해주었다. 강물에 던져져 죽어가던 녀석들을 보고 마치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녀석들의 목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녀석들은 버려진 게 아니에요. 녀석들 덕분에 아저씨가 녀석들을 만났고 저도 아저씨를 만난 거잖아요. 녀석들은 아저씨에게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인연을 선물해 준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나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녀석들의 존재를 단순히 유기된 개가 아닌 우리에게 새로운 인연을 가져다 준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에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나는 그녀에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녀석들 덕분에 저는 외로운 시간을 견딜 수 있었어요. 녀석들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살 용기를 주었어요. 라고 말했다. 우리는 녀석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조금 더 다가섰다. 나는 그녀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원래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이 망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고 남편은 그녀와 아이를 버리고 떠났다고 했다.
그녀는 그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아이는 그녀의 전부였고, 그녀는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고 했다. 하지만 아이는 그녀가 아닌 아버지를 찾아 떠났다고 했다. 그녀는 그 후 혼자서 철물점을 운영하며 살아왔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었지만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서로의 아픔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괜찮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와 녀석들이 함께 있잖아요. 라고 말했다. 내 말에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내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차가운 외모와는 달리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묘한 끌림을 느꼈다. 나는 그녀에게 묘한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동질감을 느꼈다. 왠지 모르게 그녀도 나처럼 삶의 짐을 지고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날 이후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내가 그녀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나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나의 지난 삶, 나의 아내, 나의 아들들, 나의 외로움까지.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나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알아듣는 듯 나의 손을 잡아주었고 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나는 그녀의 온기를 느끼며 위로를 받았다. 나는 그녀와 녀석들을 만나면서 나의 삶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민서 씨의 철물점은 내게 단순한 가게를 넘어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다. 나는 매일 녀석들을 데리고 가게에 가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녀석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며 함께 커피를 마시고 빵을 먹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 한민서 씨는 겉보기에는 차갑고 무뚝뚝해 보였지만 속마음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내가 절뚝거리는 다리로 힘들게 걸을 때마다 나의 어깨를 잡아주었고 나의 외로움을 이야기할 때마다 나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나의 마음을 녹여주었다. 나는 어느 날 그녀에게 나의 지난 삶을 이야기했다. 아내와 함께 행복했던 시간, 아들들이 도시에서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빴던 나의 외로움, 그리고 강물에 뛰어들어 녀석들을 구했던 나의 상황까지.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나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위로를 받았다. 나는 그녀에게 한민서 씨, 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제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들들이 저를 떠난 후 제 삶이 텅 비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녀석들을 만나고 한민서 씨를 만나면서 제 삶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두 분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라고 말했다. 내 말에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말했다. 김민준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남편이 떠난 후 제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저를 떠난 후 제 삶이 텅 비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녀석들을 만나고 김민준 씨를 만나면서 제 삶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두 분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서로의 아픔을 읽을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었지만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날 이후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내가 그녀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나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나의 지난 삶,
나의 아내, 나의 아들들, 나의 외로움까지.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나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알아듣는 듯한 나의 손을 잡아주었고 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나는 그녀의 온기를 느끼며 위로를 받았다. 나는 어느 날 그녀에게 한민서 씨, 우리 함께 살아요. 저와 녀석들. 그리고 한민서 씨, 우리 셋이 함께 살아요. 제가 한민서 씨의 남편이 될게요. 제가 한민서 씨의 가족이 될게요. 라고 말했다. 내 말에 그녀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눈물을 흘리며 내게 말했다. 김민준 씨, 저는 김민준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저도 김민준 씨와 함께 살고 싶어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묘한 끌림을 느꼈고 그 끌림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사랑으로 변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삶을 살 용기를 주었고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나는 그날 밤 녀석들을 보며 말했다. 녀석들아, 너희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연을 선물해 준 것 같아. 너희 덕분에 나는 한민서 씨를 만났고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 녀석들은 나의 말을 알아들은 듯 꼬리를 흔들었다. 나는 그날 밤 녀석들과 한민서 씨와 함께 잠이 들었다. 나는 그들의 온기를 느끼며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나는 녀석들과 한민서 씨를 만나면서 나의 삶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한민서 씨의 철물점 2층에 있는 작은 방으로 이사를 했다. 나의 짐은 단출했다. 낡은 앨범과 몇 벌의 옷가지가 전부였다. 하지만 나는 행복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나의 곁에는 한민서 씨와 녀석들이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한민서 씨는 내가 절뚝거리는 다리로 힘들어할 때마다 나의 어깨를 잡아주었다. 그녀는 나의 아픈 다리를 정성스럽게 마사지해 주었고 따뜻한 물에 담가 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나의 아픔을 잊게 해주었다. 그녀는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나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나의 마음을 녹여주었다. 나는 어느 날 그녀에게 나의 지난 삶을 이야기했다. 아내와 함께 행복했던 시간, 아들들이 도시에서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빴던 나의 외로움, 그리고 강물에 뛰어들어 녀석들을 구했던 나의 상황까지.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나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위로를 받았다. 나는 그녀에게 한민서 씨, 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제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들들이 저를 떠난 후 제 삶이 텅 비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녀석들을 만나고 한민서 씨를 만나면서 제 삶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두 분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라고 말했다. 내 말에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말했다. 김민준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남편이 떠난 후 제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저를 떠난 후 제 삶이 텅 비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녀석들을 만나고 김민준 씨를 만나면서 제 삶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두 분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서로의 아픔을 읽을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었지만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어느 날 그녀에게 한민서 씨,
우리 함께 살아요. 저와 녀석들. 그리고 한민서 씨. 우리 셋이 함께 살아요. 제가 한민서 씨의 남편이 될게요. 제가 한민서 씨의 가족이 될게요. 라고 말했다. 내 말에 그녀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눈물을 흘리며 내게 말했다. 김민준 씨, 저는 김민준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저도 김민준 씨와 함께 살고 싶어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묘한 끌림을 느꼈고 그 끌림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사랑으로 변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삶을 살 용기를 주었고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나는 그날 이후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내가 그녀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나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나의 지난 삶, 나의 아내, 나의 아들들, 나의 외로움까지.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나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알아듣는 듯 나의 손을 잡아주었고 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나는 그녀의 온기를 느끼며 위로를 받았다. 나는 그녀와 녀석들을 만나면서 나의 삶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의 동거는 시작부터 평온했다. 민서 씨의 철물점 2층 작은 방은 이제 나의 보금자리가 되었고 텅 비어있던 내 마음은 민서 씨와 녀석들의 온기로 가득 채워졌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나는 민서 씨의 철물점 일을 도왔고 민서 씨는 나의 절뚝거리는 다리를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우리는 완벽한 한 쌍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어느 날 민서 씨에게 그녀의 꿈을 물었다. 민서 씨, 혹시 꿈이 있으세요? 예전에 남편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고 싶다는 꿈을 꾸었거든요. 그 꿈을 이제야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나의 말에 민서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게 말했다. 김민준 씨, 저는 사실 예전에는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꿈을 꾸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김민준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꿈을 꾸어요. 그녀의 말은 나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나의 아픔에 공감했고 나의 꿈을 응원해 주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나는 그녀에게 민서 씨, 우리 함께 텃밭을 가꾸어요. 제가 밭을 일구고 민서 씨가 씨앗을 심어요. 우리 함께 꿈을 이루어요. 라고 말했다. 내 말에 민서 씨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눈물을 흘리며 내게 말했다. 김민준 씨,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김민준 씨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함께 텃밭을 가꾸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삶을 살 용기를 주었고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나는 그날 이후 민서 씨와 함께 텃밭을 가꿀 준비를 시작했다. 우리는 철물점 뒤편에 텅 빈 공간을 텃밭으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함께 밭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다. 우리는 함께 땀을 흘리며 우리의 꿈을 키워갔다. 나는 텃밭을 가꾸는 동안 나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아이들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았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어느 날 텃밭을 찾아온 한 남자를 보며 깜짝 놀랐다. 그는 바로 녀석들의 전 주인이었다. 그는 녀석들을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녀석들이 여기 있었네. 잘 지냈어. 내가 그동안 바빠서 못 찾아왔네.
미안. 나는 그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녀석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녀석들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는 녀석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녀석들을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소리쳤다. 당신이 녀석들을 버렸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녀석들은 당신의 것이 아니야. 녀석들은 우리의 가족이야. 내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았다. 그는 잠시 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텃밭을 나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상처와 분노를 쏟아냈다. 나는 그날 이후 녀석들의 전 주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그는 녀석들을 돌려달라고 했다. 그는 녀석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그의 말에 단호하게 대답했다. 녀석들은 당신의 것이 아니야. 녀석들은 우리의 가족이야. 당신은 녀석들을 버렸어. 당신은 녀석들을 잃어버렸어. 녀석들은 이제 당신에게 돌아가지 않아. 내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았다. 그는 잠시 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와 영원히 이별했다. 우리는 텃밭을 가꾸고 녀석들을 돌보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텃밭에서는 상추, 고추, 토마토 등 다양한 채소들이 자라났고 녀석들은 텃밭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주었다. 우리는 녀석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땀을 흘리며 우리의 꿈을 키워갔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곁에는 민서 씨와 녀석들이 있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 텃밭이 풍요로워질 무렵 녀석들의 전 주인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이번에도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우리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는 내게 말했다. 아저씨, 녀석들은 제 개입니다. 아저씨가 제 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 아시죠? 당장 녀석들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녀석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녀석들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는 녀석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녀석들을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소리쳤다. 당신이 녀석들을 버렸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녀석들은 당신의 것이 아니야. 녀석들은 우리의 가족이야. 내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았다. 그의 변호사는 내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법적으로 녀석들은 저희 의뢰인의 소유물입니다. 아저씨가 녀석들을 키우고 싶으시면 저희 의뢰인에게 녀석들을 사세요. 나는 그들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나는 녀석들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녀석들은 나의 가족이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외쳤다. 녀석들은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녀석들은 나의 가족이야. 그들의 말과 행동은 내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녀석들을 그저 소유물로 여겼다. 그들에게 녀석들은 감정을 가진 생명체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녀석들은 그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에 불과했다. 나는 그들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민서 씨와 함께 녀석들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녀석들의 전 주인과 법적 공방을 시작했다. 나는 녀석들을 지키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쳤다. 나는 녀석들을 지키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 우리는 법정에서 녀석들의 전 주인과 마주했다. 그는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녀석들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녀석들이 얼마나 비싼 개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녀석들을 자신의 소유물로만 여겼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나는 법정에서 녀석들의 전 주인에게 말했다. 당신은 녀석들을 버렸어. 당신은 녀석들을 사랑하지 않았어. 당신은 녀석들을 그저 소유물로 여겼어. 하지만 나는 녀석들을 사랑해. 나는 녀석들을 나의 가족으로 생각해. 녀석들은 나의 전부야. 내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내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았다. 그는 잠시 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의 눈물 속에서 그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다. 그는 내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다. 나는 그를 용서했다. 나는 그를 안아주며 말했다. 지훈아, 괜찮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엄마는 너를 용서했어. 나는 그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상처와 분노를 쏟아냈다. 그는 나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나는 그의 눈물 속에서 그동안 내가 겪었던 모든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우리의 법정 공방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이어졌다. 녀석들의 전 주인은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 녀석들이 자신의 소유물임을 주장했고, 우리는 녀석들이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감정을 가진 생명체이며 우리의 소중한 가족임을 역설했다. 법정은 우리의 싸움터가 되었고, 녀석들은 그 싸움의 한가운데에 놓인 증거물이 되었다. 나는 법정에서 나의 지난 삶을 이야기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의 외로움, 아들들이 도시에서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빴던 나의 공허함, 그리고 녀석들을 만나면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던 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는 판사와 배심원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민서 씨 역시 녀석들을 만나기 전까지의 그녀의 삶을 이야기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이에게 버림받고, 혼자 외롭게 살아왔던 그녀의 삶을,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다. 우리는 녀석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녀석들의 전 주인은 우리의 이야기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녀석들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녀석들이 얼마나 비싼 개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녀석들을 자신의 소유물로만 여겼다. 그에게 녀석들은 감정을 가진 생명체가 아니었다. 그에게 녀석들은 그저 돈으로 사고팔 수 있는 물건에 불과했다. 나는 그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그때 법정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 노파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나의 이웃이자 녀석들의 전 주인이 녀석들을 강물에 던지던 날 그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였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저씨, 제가 봤어요. 그 사람이 녀석들의 목에 줄을 묶고 강물에 던졌어요. 제가 봤어요. 그녀의 말은 법정을 뒤집어 놓았다. 판사와 배심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녀석들의 전 주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그녀를 향해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당신은 뭘 봤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지만 노파는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제가 봤어요. 그 사람이 녀석들을 강물에 던졌어요. 제가 봤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증언할 수 있어요. 그녀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녀석들의 전 주인은 더 이상 자신의 행동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녀석들의 소유권을 포기했다. 법원은 녀석들의 소유권을 내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녀석들을 지켰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지켰다. 나는 민서 씨와 함께 철물점 뒤편의 텅 빈 공간을 텃밭으로 만들었다. 텃밭에서는 상추, 고추, 토마토 등 다양한 채소들이 자라났고 녀석들은 텃밭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주었다. 우리는 녀석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땀을 흘리며 우리의 꿈을 키워갔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곁에는 민서 씨와 녀석들이 있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 나는 어느 날 텃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 민서 씨와 녀석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내가 만든 빵을 맛있게 먹어주었고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행복을 보았다.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나의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빵집을 차리겠다는 꿈을 꾸었던 나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그들과 함께 나의 꿈을 이루고 있었다. 나는 텃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했다. 땀은 따뜻했고 햇살은 따뜻했다. 나는 그 햇살 속에서 행복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민서 씨와 녀석들과 함께였다. 나는 나의 삶을 다시 되찾았다. 나는 나의 행복을 다시 되찾았다. 우리는 텃밭을 가꾸고 녀석들을 돌보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다. 텃밭에서는 상추, 고추, 토마토 등 다양한 채소들이 자라났고 녀석들은 텃밭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주었다. 우리는 녀석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땀을 흘리며 우리의 꿈을 키워갔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곁에는 민서 씨와 녀석들이 있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 나는 어느 날 텃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 민서 씨와 녀석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내가 만든 빵을 맛있게 먹어주었고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행복을 보았다.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나의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빵집을 차리겠다는 꿈을 꾸었던 나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그들과 함께 나의 꿈을 이루고 있었다. 그때 텃밭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나의 아들 지훈이었다. 그는 나의 텃밭을 찾아온 것이었다. 나는 그를 보며 깜짝 놀랐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떠나서, 제가 아버지 곁에 없어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제가 아버지를 잃을까봐 겁이 나서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요.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눈물 속에서 그의 진심을 느꼈다. 그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다. 그는 내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다. 나는 그를 용서했다. 나는 그를 안아주며 말했다. 지훈아, 괜찮아. 아버지는 이제 괜찮아. 아버지는 너를 용서했어. 나는 그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상처와 분노를 쏟아냈다. 그는 나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나는 그의 눈물 속에서 그동안 내가 겪었던 모든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지훈이는 매일 저녁 퇴근 후 텃밭에 들러 나를 도왔다. 그는 텃밭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나는 그에게 텃밭을 가꾸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텃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나는 정말 행복했다. 나는 어느 날 텃밭을 찾아온 한 중년 여성을 보며 깜짝 놀랐다. 그녀는 나의 막내딸 지수였다.
지수는 내가 텃밭을 가꾸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지수는 나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슬픔과 미안함이 느껴졌다. 아버지, 제가 너무 늦었죠. 오빠가 아버지 곁에 없어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아버지 곁에 있을 수 없었어요. 나는 지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나는 그녀의 진심을 느끼며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슬픔과 상처를 쏟아냈다. 지수는 나의 텃밭에서 일을 도왔다. 그녀는 내가 만든 텃밭의 채소들을 맛보며 아버지, 정말 맛있어요. 이 채소들을 먹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의 말 속에서 내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했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버지였다. 우리의 텃밭은 매일 행복과 웃음으로 가득 찼다. 지훈이와 지수는 매일같이 텃밭에 들러 일을 도왔고 민서 씨와 나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텃밭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텃밭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우리 가족의 사랑과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 되었다. 나는 어느 날 텃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 지훈이와 지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내가 가꾼 텃밭의 채소들을 맛있게 먹어주었고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행복을 보았다.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나의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빵집을 차리겠다는 꿈을 꾸었던 나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그들과 함께 나의 꿈을 이루고 있었다. 그때 텃밭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섰다. 그녀는 민서 씨의 딸이었다. 그녀는 나의 아들 지훈이와 결혼한 아내였다. 그녀는 나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슬픔과 미안함이 느껴졌다. 아버지, 제가 너무 늦었죠. 오빠가 아버지를 떠나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아버지 곁에 있을 수 없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나는 그녀의 진심을 느끼며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슬픔과 상처를 쏟아냈다. 그녀는 민서 씨의 딸이었다. 그녀는 지훈이의 아내였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나는 그동안 그들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가족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 나는 그날 이후 나의 삶이 이제야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민서 씨와 녀석들, 그리고 나의 아이들과 함께였다. 나는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다. 나는 나의 행복을 내가 만들었다. 나는 어느 날 텃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는 민서 씨와 아이들, 그리고 녀석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텃밭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나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을 느꼈다. 나는 나의 삶이 이제야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나의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나는 그 햇살 속에서 아내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내게 무슨 말을 했을까? 그녀는 나를 위로해 주었을까? 아니면 내게 용기를 주었을까? 나는 그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그립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내 곁에 없었다. 나는 그녀의 빈자리를 다시 한번 절감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민서 씨와 아이들, 그리고 녀석들과 함께였다. 나는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다. 나는 나의 행복을 내가 만들었다.
나는 이제 괜찮았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았다. 나는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나의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 살았다. 나는 민서 씨의 남편이 되었고 나의 아이들은 민서 씨의 아이들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삶을 살 용기를 주었고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민서 씨는 커피를 내리고 아이들은 텃밭 일을 도왔다. 녀석들은 텃밭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서로의 아픔을 읽을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었지만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나의 삶이 이제야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민서 씨와 아이들, 그리고 녀석들과 함께였다. 나는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다. 나는 나의 행복을 내가 만들었다. 나는 이제 괜찮았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았다. 나는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나의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